후보의 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봤고요. 자,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.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.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큰데요. 이 무너진 민생 경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? 그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김경수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. 3분 드립니다. 네,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. 특히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폐업한 자영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 90만 명이 넘었습니다. 2006년부터 폐업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.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시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이미 1,000조를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도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2배가 늘었고요. 그중에 일부 구간은 3배, 4배까지 연체가 늘어난 구간들이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히 이번에 정부가 12.2조 찔끔 추경으로 지금의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최소한 단기 대책은 추경을 30조 이상 긴급하게 편성하고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표로 지급해야 됩니다. 두 번째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이유는 대출 때문입니다.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대출이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고 그 상환 만기일이 다가온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폐업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졌습니다. 자영업자들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.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10년 이상 가능하면 20년까지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연장해 줘야 됩니다. 그중에서도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. 대출금 탕감에 대해서는 지난번 토론회 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. 전체 대출금을 다 탕감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중에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만큼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구조적인 대책입니다. 첫 번째는 자영업 위기에 대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. 매출이 급감하거나 또는 임대료를 체납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을 조기에 경보를 울리도록 해서 컨설팅이 들어가고 그 컨설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과밀지역,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.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김경수 후보 답변 들어봤습니다. 이어서 이재명 후보, 자, 민생 경제 어떻게 살릴지 그 방안 들어보겠습니다. 3분 드립니다. 네.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매우 어렵습니다. 그 중에서도 서민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자영업자분들의 그 경제, 민생이 정말로 어렵습니다. 모두가 동의합니다. 저도 이 골목을 다녀보는데 골목이 정말 썰렁해지다 못해서 이제는 정말 얼음골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. 가게들 다 비어가고 있고 빈 가게들 정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도 있겠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. 그 중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총량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서민들의 몫이 매우 줄어든다는 것, 그것도 큰 문제 같습니다. 특히 작년 12월 3일 이제 내란 사태 때문에 연말 경기도 사라지고 우리 국민들이 바깥 모임을 거의 안 하는 이런 위축된 심리 상태 때문에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. 김경수 후보께서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점,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가 나빠지는 점,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이 위기 극복 비용을
자영업자 또 국민들에게 다 떼넘긴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자영업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그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던 거죠.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. 그걸 잠깐 뭐 연장도 해주고 했지만 결국은 거기가 사라진 건 아니고 빚만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요즘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폐업을 하려도 폐업을 못 한다고 해요. 그 이유가 연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폐업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 폐업도 못하고 손해보는 상황에서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참 딱한 일이죠. 해결책도 뭐 김경수 지사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내수 경기를 일단 많이 회복시켜야 됩니다.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죠.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? 저는 소비 쿠폰이든 지역 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이 정말 부채 문제를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.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 기간도 좀 연장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자도 좀 조정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이재명 후보 답변 들어봤습니다. 이어서 김동연 후보 무너진 민생 경제 살릴 수 있는 해법 3분 드리겠습니다. 네, SNS 자영업 구조 지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부모들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 자녀분들이 SNS에 우리 부모 하는 자영업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지도에 빨간 점들을 쭉 찍는 그런 지도입니다. 처음에 조금 몇백 개씩 시작해서 지금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. 저는 사무실이 수원에 있어서 수원에 있는 생선구이집 그 지도에 빨간 점 찍힌지 한번 가봤습니다. 또 지난번 민주당 순회경선 첫 번째 했던 청주에서 그와 같은 지도에 점이 찍힌 우동집 가서 주인들과 또 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러다 보니 처참하기까지 했습니다.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자영업자고 또 가장 힘들게 늦게 회복을 하는 것도 이 자영업입니다. 작년 12월 이미 30조 추경을 주장했습니다. 금년 1월에는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연두 기자회견 때 경기도지사로서 주장했습니다. 이제는 50조 정도 추경하자고 했습니다. 지금 정부에서 12조 추경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만큼 힘들고 피해의 정도가 깊어지고 또 심해지기 때문이죠. 12조는 아마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것입니다. 그 50조 중에서 15조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에 지원하자고 했습니다. 그중에 10조 이상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. 다만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분들에게 어렵고 촘촘하게 지원하자고 했습니다. 관세 폭탄 지금 맞고 있는데 이를 위한 경제특명정권대사 임명 여야정이 해서 빨리 이 어려워진 경제 마감으로써 내수 진작과 소비 함께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금리 인하를 주장합니다. 지금 대출 때문에 많이 힘든 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0.5%포인트 금리를 낮추고 그것이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면 가계대출 이자 내시는 분들 6조 원 정도 대출 이자 감경될 것입니다. 이 자영업, 소상공인의 이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. 우리 경제 운영을 양손잡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재정과 금융을 통한 이 경기 진작, 장기적으로는 미래 투자와 구조 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인프라 구축,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. 네, 김동연 후보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공동질문 두 번째까지 답변을 다